이 두 사람이 시작한 회사가 자산운용회사라고 하는데 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기업이라든가 큰 손들의 목돈을 끌어들여서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경준 씨는 금융 전문가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에서 이명박 씨의 역할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깊이기 위해서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는 서로 영문 이니셜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LKE뱅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 씨는 EBK라는 회사를 차렸고 김경준 씨는 BBK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세 회사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명박 김경준 씨가 세웠던 사업의 전략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명박 씨는 자신의 그 CEO로서의 명성, 신뢰도를 이용해서 널리 이제 투자자를 모으는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BBK사가 금감원에 이제 등록 취소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예. 이명박 씨는 서둘러서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입장을 정리합니다. 네. 경영이 있으면서 떠나는데요. 김경준 씨 역시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무실에서 버젓이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다시 인수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 투자자들이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지난 2001년 말 검찰은 BBK사의 대표였던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에 대해 금감원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던 김경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경준 씨가 운영하던 옵셔널 벤처스사의 공금 유용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인데요. 김 씨가 제3국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그곳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384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작년 말부터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아 지금은 60% 이상의 주식을 개미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90억 원대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금을 날리게 된 소액 투자자들 중 27명이 김 씨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캄캄하고 그때는 뭐 진짜 죽고 싶은 심정보다는 하여튼 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서류상 직접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의 그간의 관계를 아는 투자자들은 이명박 씨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명박 씨는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과 이명박 씨와의 관계는 그 뒤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상당하게 많이 줬는데도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 FBI가 김경준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명박 씨 측도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경준 씨 측은 이명박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재팀은 김경준 씨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진술서에서 이명박 씨가 자신이 능력 있는 CEO임을 과시하기 위해 첨단 금융 전문가인 자신을 사업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명박 씨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심지어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동생 김경준 씨의 변론을 맡은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 측은 모두가 사실 무근이라며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측에 문의했지만 서울시는 시장 개인의 일인 만큼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횡령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이명박 씨가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서게 된 겁니까? 네, 이 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옵셔널 벤처스사가 지금 보신 대로 384억 원의 횡령 혐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소액 투자자들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검찰이
이례적으로 김경준 씨에 대한 체포와 범죄인 인도를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씨는 3년 만이죠.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저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김경준 씨는 이에 대해서 보신 대로 자신이 피해자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당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씨가 이런 대형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김경준 씨라는 사람을 한국에 알려지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본인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명박 시장이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